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구장,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왕숙 신도시 부지 안에 있습니다. 대한영농이 신도시 발표 뒤인 2019년 11월 샀습니다. 그럼 사무실이 어딘지는 혹시? 선생님은 교사인데 모르니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농업회사 법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이 농업법인은 광명 시흥과 하남 교산 신도시 부근 농지도 잇따라 사들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신도시 세 곳에서 19개 필지 18,000여 제곱미터를 집중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땅 쇼핑,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저 대한영농 주식회사 여기 있어요. 아, 저쪽에 있었는데 네. 그쪽에 계속 자리를 보이시니까. 토지 매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또 대구 쪽도 있고 이러신 것 같아요. 토지들 매입하시고. 확인해보니 이들은 경기도 파주와 평택, 남쪽으로는 충남, 아산, 충북, 청주를 거쳐 대구와 울산까지 주로 산업단지 예정지를 사들였습니다. 자산 규모로 290억 원에 이릅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를 키워내고자 도입됐습니다. 농업인이 최소 10%를 출자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통 세 가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농사 짓는 일, 농업 경영이라고 하죠. 생산물을 생산하는 일. 또 하나가 농산물을 유통하는 일, 유통 판매하는 일.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당 농산물을 가공 제조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주 농업회사 법인의 업무예요. 그런데 이 업무와 달리 주된 업무 외로 부동산업을 한다. 부동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농지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대한영농이 2019년 올린 매출은 불과 1,700만 원. 매출도 없이 엄청난 땅을 사들인 겁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됩니다.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들이는 회사들은 매출액은 거의 없는 거죠. 그냥 땅만 사두고 있고 실제로는 고수익에 무슨 영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매출은 거의 안 나는 상태 속에서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되면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자본이득을 갖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기니까. 농업법인의 법적 대표는 임모 씨.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인 혹시 아세요? 아드님이 오세요? 수소문 끝에 동생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농업법인 대표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형님 저희 무슨 대표요? 대한영농영림이라고. 형이 대표라는 소리는 소나타 한국에서 닭 찍어야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대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가족분들한테도 말씀 안 하셨나요? 모른다니까 진짜. 어찌된 일일까?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대한영농영림은 한 자산운용사와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24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법인 임 대표, 돈을 대준 컨설팅 회사의 감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자신이 감사인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법인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 컨설팅 회사,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예, KBS에서 나왔는데요.
아, 잘 몰라요. 아,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 뭐 어떤 것 때문에 오신 줄 알고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모른다는 사장님. 잠시 뒤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찍지 마세요. 아니, 저희가 토지 투자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땅 이야기가 나오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빨리 나가세요. 이걸 내가 왜 다짜고짜 얘기해서 그걸 취재진을 쫓아냅니다. 나가세요. 여기 그래? 아닙니다. 네, 대안이 계속 인터뷰를 요청하는 취재진. 대표님, 그럼 제가 좀 여쭤보기만 할게요. 갑자기 다시 문이 열립니다. 아니, 대한영농용림하고 어떤 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임원분들이 다 맡으시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그 부동산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회사 수익을? 아니, 대표님 지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뭔지 모르는 회사한테 그렇게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세요? 아, 그럼 연락처 주세요. 대낮 여의도 거리의 추격전. 대표님, 그러니까 그게 장기 차입금을 왜 그렇게 오래 주셨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수익을 내셨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달라니까요. 결국 컨설팅 회사 대표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농업법인에 118억 원을 빌려준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PMC가 확정이 되면 이 땅은 다른 농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이 되어 나온다는 건 확실하니까. 농업법인이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농지를 못 살 경우에 예지나 작동지일 경우 영세 매입하고 농지일 경우 일단 영농용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투자 수익은 무슨 5% 6%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10% 20% 고수익을 내서 고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농지에 투기를 해서 그 정도의 고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수익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농지 투기가 개발만 되게 되면 큰 투기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전문적으로 원래 자본시장에서 활약해야 될 회사들이 농지 투기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죠.